안녕하세요. 삶의 신입니다. 40대 이상이 공무원 시험, 9급 공무원 시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는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현황이라는 통계 자료고요. 조금 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40대 이상을 요 두 칸을 제가 더해서 인원수를 내고 그 전체에서 어느 정도가 들어가나 퍼센트를 내봤어요. 자,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시험이 일반 행정입니다. 일반 행정. 일반 행정 보시면 40대 이상이 13%가 합격했습니다. 13%. 자, 근데 가장 이런 게 있어요. 40대 이상 되는데 어떤 직렬이 그래도 합격률이 높을까? 예, 이건 단순하게 본인 실력 빼고 본인 실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40대 이상에서 상당히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건 뭐냐? 그러면 단원코, 단원코 일반 행정이 아니라 사회복지입니다. 사회복지. 사회복지는 선발하는 모수가 374명이에요. 올해 22년. 일반인전 1381명이고, 지원자는 항상 가장 많이 합격하는 층은 여기에요. 20에서 29세. 20대 가장 많이 합격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30대, 이제 40대 이상인데, 당연히 20에서 29세, 30에서 39세가 1등, 2등이고, 그 다음은 이제 20세 미만은 거의 없어요. 그럼 나머지 40대란 말이야. 그럼 40대가 어느 정도 비율이 있냐? 요걸 보는 거예요. 어쨌든, 가장 많은 건 보통은 요 사회복지입니다. 사회복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방호직. 네, 60%. 와우. 네, 방호직 60%예요. 60%. 네. 근데 이제 워낙 인원이 적게 뽑기 때문에 9명밖에 안 뽑죠. 네,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변수가 있는 거예요. 올해 변수가 좀 있는 거고요. 지방에 3명 뽑는데도 67%, 67%. 네, 굉장히 높죠. 네, 100%인데도 있어요. 전기, 장애 100%.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이게 숫자로 보시면 이게 여기 퍼센트인데 에러 난 거는 뭐예요? 없는 거 아예 없는 거 에러 난 거고 25%짜리 있네. 방제 안전. 네, 더 높은 거 있나요? 기술 직군. 운전이 또 73% 이상. 예.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지금 3파전이에요. 3파전. 네, 3파전이에요. 뭐예요? 운전, 사회복지, 운전, 사회복지, 방호직. 현재 세 개입니다. 자, 운전직은 버스 경력을 요구하다 보니까 버스 경력이 있어야 돼. 1년. 버스를 경력이 있으려면 대형 버스라서 요거 우리 흔히 얘기하는 노선 버스 운전 경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없으면 이 응시 자체가 불가능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20대가 많이 없죠. 버스 운전 할 수가 거의 뭐 못한다고 봐야죠, 사실은. 하려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과정이 복잡합니다. 처음부터 바로 큰 대형 버스를 운전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군대에서 면허 따가지고 한 건 인정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 딴 걸로 해서 군대 가면 되는데 그렇게 또 군입대 하는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사회에서 대형 면허를 딴 다음에 그 다음에 군입대에서 버스만 운전해야 돼요. 그게 쉽지 않아요. 다른 차종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갔다 와서 뭐 마을버스부터 보통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을버스 하고 또 대형버스로 옮겨가.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20, 30대가 3, 40대가 많아지는 거죠. 결정적으로. 3, 40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운전직은 시험 2개밖에 안 봅니다. 사회하고 자구조라고 해가지고 2과목 보기 때문에 40대가 접근하기 좀 편해요. 특히 이제 버스 운전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네, 아주 좋죠. 근데 버스 경력 없는 사람이 억지로 만들기엔 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뭐 사무직 하시던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버스 경력을 만들겠다. 노선 버스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노선 버스 하시는 분들 그냥 버스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좀 처우가 개선돼가지고 그렇대요. 뭐 저도 이제 들은 얘기라 이거는. 아무튼 버스 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럴 수도 있는데 공무원 쪽에서는 어쨌든 3, 40대가 더 유리했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사실은 사회복지입니다. 사회복지. 자, 사회복지와 일반 행정 어떤 게 달라요? 일반 행정은 우리가 그냥 전 부서로 가서 어떤 일이든 하는 걸 이제 일반 행정이라고 하는데 그냥 행정직인 거야 한마디로. 사무직인 거야. 그냥 따져보면 사무직. 어떤 사무라도 가서 보는 거예요. 사무직이고 사회복지는 사회복지 파트만 담당합니다. 사회복지 파트만. 사회복지란 거는 우리 흔히 아는 거 뭐 노인복지 뭐 청소년 복지 뭐 이런 거예요. 여성 복지 뭐 이런 게 이제 주로 이제 돈에 관련된 거죠. 돈에 지급하거나 뭐 어떤 처우를 개선해 준다거나 이런 건데 사회복지는 다만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필수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필수 자격증. 근데 이거는 사실은 자격증을 따는 데 있어가지고 시험 공부를 많이 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비용과 시간이 듭니다. 비용과 시간. 그러니까 미리 따놓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고요.
지금부터 따서 나는 시험 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최소 1년 6개월 이상 걸려요. 특히 이제 전문대 이상 나온 사람들에 한해서 그래요. 전문대 이상 안 나와서 만약 고졸이다 그러시면 2년 정도 걸리겠죠. 전문대를 나오는 결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학점 은행이라는 걸 통해서 사회복지사 2급을 땁니다. 자, 사회복지사 2급을 따는 필수 자격증이기 때문에 따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하나 이제 그래서 제가 40대 이상에서 조금 좋은 건 뭐냐면 공무원 혹시 또 떨어지면 할 게 없잖아요. 하다가. 근데 사복 자격증이 있으면 주변에 있는 뭐 노인 요양시설 같은데 좀 많이 뽑아요. 다만 좀 박봉이다 보니까 처우도 별로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쪽으로 많이 쏠립니다. 20대들 많이 쏠려요. 근데 이 업무상을 보면 20대가 좀 견디기 힘들 수도 있어요. 업무상으로는. 40대 이상이 오히려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업무 중에 하나야. 물론 이제 뭐 짜증나고 힘들고 뭐 민원인들 전화하고 힘들 텐데 그래도 이제 사회생활 좀 해보시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민원을 제기할 때 좀 원활하게 이렇게 좀 해소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어리면 상대방 민원인이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직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사회복지 공무원들도 많이 그만둬요. 힘들다고 해가지고 또 돈에 관련된 거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돈에 관련된 거는 저항이 심해요. 당장 이번 달에 가령 3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가 자격 탈락을 했어. 그 와가지고 뭐라고 하겠어요? 막 항의를 하겠죠. 그러면 그거를 이해를 잘 시켜야 되는데 힘들죠, 사실. 돈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20대보다는 20대는 불끈하겠죠. 뭐, 아니, 안 된다고 하는데 왜 이러세요? 근데 40대는 약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게 꼭 그렇다고 해서 40대 이상이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보면 점수적으로 보면 그냥 시험 공부하고 하는 거 보면 일반 행정에 비해서 좀 낮습니다. 점수대가. 필수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좀 뭐 솔직히 얘기해서 약간 꺼립니다. 예, 약간 꺼려요. 그래서 사복 자격증이 있는 20대들은 공부를 하다가 잘 되면 그냥 일반 행정 보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에 이제 5과목 중에 한 과목이 다르거든요. 한 과목이. 예, 그래서 그것도 감안은 하셔야 될 문제고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 저도 40대 이상이에요. 저도 사복 2급 자격증이 있습니다. 예,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공부를 해야 합격합니다. 공부를 안 하면 요행으로는 합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섬지역이나 이런 데 막 보러 간다 하는데 거기도 떨어집니다. 20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20대도 공부 많이 하고 온단 말이에요. 사회복지학과 나와가지고 대학 뭐 4년제 나오고 이런 친구들 많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공부해서 합격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분들은 좀 20대들 중에 좀 공부 안 하는 친구들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는 유리하죠. 40대 이상 내가 공부를 그동안 안 해왔지만 나는 꼭 이 직업이 필요해 하는 이런 열정이 있으면 합격할 수 있다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공부가 하다 보면 잘 돼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 하시는 분은 일반 행정 가도 됩니다. 뭐 안 되는 건 아니야. 일반 행정 가면 13% 정도 안에 들어가면 되죠. 1380명 중에 146명이 40대 이상이잖아요. 실제로 서울시는 뭐 2년 전인가 3년 전에 만 58세도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공부가 나이가 많아서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집중력과 똑같죠 뭐 20대나 30대나 40대나 집중력과 그다음에 과거에 이제 공부했던 습관들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있던 것들을 버려야 돼요. 뭐 음주를 자주 하시는 분들 같으면 음주를 줄여야 됩니다. 그걸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부할 수는 없어요. 좀 포기하시고 1년 정도 열심히 하시면 40대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방호직은 좀 예외예요. 이거는 아마 퍼센트 상 이렇게 나온 건데 워낙 적은 수를 뽑기 때문에 이거에 매달려있기 좀 쉽지는 않습니다. 9명 뽑는데 내가 합격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렵죠. 대신 방호직은 3과목밖에 안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불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과목이 적고 내가 영어를 못하니까 영어 없는 게 좋겠지 하는데 남들하고 똑같습니다. 남들은 그러면 남들 영어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나만 면제될 때가 유리한 거지 남들도 면제되는데 뭐가 유리해요. 더 빡세죠. 왜? 나머지 과목 갖고 더 박빙의 승부를 일으켜야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운전직 합격자 인터뷰를 보니까 운전직도 2과목밖에 안 보잖아요. 사회랑 자구저구 본다 그랬죠. 2과목밖에 안 보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뭐 8, 9시간을 공부했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100점 받고 싶어서 그래야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분은 이제 상위권에서 합격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 정도로 열정이 있어야지만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다. 공무원이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물론 어떤 분들 물어보면 뭐 그냥 됐다. 공부 별로 안 해도 됐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그건 운이야.
예, 운이야. 실력이 아니라 운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운만 바라고 할 거면 로또 사지 뭐하러 이거예요. 그죠? 공부할 필요 없어요. 로또 계속 사고죠. 아, 매주 사잖아. 그게 운이잖아요, 정말. 그 1등 되면 누가 공무원 해요? 안 하죠? 마찬가지잖아요. 자, 그래서 40대 이상에서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이면 이쪽으로 좀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나머지도 이렇게 퍼센트로 보면 좀 적지만 있긴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본인에게 본인이 그동안 쌓은 커리어가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관련된 분야로 공부해서 가는 것도 괜찮다. 예, 공부가 막 어렵고 그렇진 않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해서 그렇지 굉장히 어려운 논리적인 이런 걸 요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서워서 못 하시는 분도 있는데 대부분 구급 공무원 시험은 다 암기입니다. 암기. 암기 잘하면 합격할 수 있어요. 근데 암기 저 못하는데 당연히 못하죠. 암기는 스킬이에요. 스킬. 예. 자꾸 하면서 늘게 만드는 스킬이지 처음부터 암기를 다 해서 처음부터 다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천재, 천재. 천재가 구급 공무원 시험 보나요? 안 보죠. 다 나중 되면 다 외워집니다. 다만 이제 나이가 좀 지날수록 제가 겪어봤지만 음주감, 네, 음주를 즐기다 보면 깜빡깜빡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저하가 되는 거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증명이 되잖아요. 인원수가.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